안녕하세요. 경기 전 분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은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선수 구성과 공격 전개 완성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기이며 프랑스가 중원 점유와 파이널 서드 진입 횟수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는 셰르키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공을 받아주고 은바페가 수비 라인에 시야 밖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노르웨이의 수비 간격을 흔들 수 있다. 두 선수가 짧은 원투 패스를 주고받은 뒤 곧바로 자리를 바꾸면 노르웨이는 패스 경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은바페의 뒷공간 침투까지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티랑이 전방에서 수비수를 끌어내거나 측면에서 안쪽으로 진입하면 은바페와 셰르키가 활용할 수 있는 중앙 공간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반면에 노르웨이는 라르센과 세를로트의 제공권을 살리기 위해 측면 크로스의 정확도와 문전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누사의 돌파는 분명한 공격 수단이지만 공이 전달되기 전부터 프랑스가 측면의 수적 우위를 형성한다면 속도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 노르웨이가 공격 숫자를 늘리기 위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릴수록 은바페가 공략할 뒷공간도 넓어지고 한 번의 직선 패스만으로 수비 대형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커진다. 결국 프랑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짧은 전개를 통해 수비 시선을 끌어낸 뒤 은바페의 라인 브레이킹과 니어포스트 슈팅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객관적인 선수 구성과 압박 수행 능력을 비교하면 세네갈의 우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세네갈은 잭슨과 마네가 후방 패스 경로를 압박하고 케이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2차 커버를 들어가 상대 전환을 끊어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라크가 알 아마리를 거쳐 차분하게 전진하려 해도 패스를 받을 공간 자체가 좁아질 수 있으며 결국 아이멘 후세인을 향한 긴 패스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세네갈은 공중볼 경합 이후 주변 선수들이 빠르게 낙하 지점을 점유하기 때문에 이라크가 긴 패스 한 번으로 공격권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어렵다. 공을 탈취한 이후에는 잭슨이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마네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곧바로 수비 라인을 정면으로 공략할 수 있다. 그리고 게헤가 후방에서 공격 전환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세네갈은 여러 명이 공격에 가담하고도 상대 역습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감을 갖춘다. 반면 이라크는 강한 전방 압박을 벗겨내지 못하면 중원과 최전방의 간격이 벌어지고 아이멘 후세인이 수비수 사이에서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큰 무대에서 압박의 속도와 접촉 강도가 갑자기 높아지면 평소보다 판단 시간이 짧아지고 후방에서 발생한 작은 실수가 실점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커진다. 세네갈은 세트피스에서도 코너킥과 프리킥을 통해 직접적인 제공권 싸움을 걸 수 있으며 첫 번째 슈팅이 막히더라도 세컨드 볼을 회수해 공격을 이어갈 힘이 있다. 그럼에도 이라크가 수비 간격을 좁히고 버티는 구간은 존재하겠지만 압박의 밀도와 공격 전환 속도, 세트피스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경기 흐름은 세네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카보베르데가 공략해야 할 지점은 사우디아라비아 풀백 뒤에 생기는 넓은 공간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격 숫자를 늘리기 위해 풀백을 전진시키는 과정에서 측면 수비 복귀가 늦어지고 센터백 바깥쪽 통로까지 쉽게 열리는 약점을 보인다. 조반 카브랄은 바로 이 공간에서 가장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다. 측면에 넓게 위치하다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 상대 풀백은 따라갈지 바깥 공간을 지킬지 선택해야 하고 그 판단이 늦어지는 순간 전방을 향한 패스 길이 열린다. 누노다 코스타는 수비 라인과 나란히 움직이다가 패스가 나가는 시점에 맞춰 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어설픈 오프사이드 트랩을 상대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미로 몬테이로가 중앙에서 공을 안정적으로 소유하며 상대 미드필더를 끌어낸다면 카브랄은 보다 여유있게 전방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카보베르데가 중앙에서 짧은 패스를 연결한 뒤 측면으로 빠르게 공격 방향을 바꾸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 간격은 더욱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알도사리의 개인 돌파와 알브라이칸의 침투를 통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공격이 끊긴 뒤 수비 형태를 다시 갖추는 과정에는 불안이 따른다. 칸노와 풀백들이 동시에 높은 위치를 잡은 상황에서 공을 빼앗기면 카보베르데는 첫 번째 전진 패스만으로도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빠르게 골문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리그에서 오랜 시간 익숙한 환경과 선수들을 상대로 경기해왔지만 강한 압박과 빠른 방향 전환이 반복되는 국제 무대에서는 대응 속도가 늦어질 여지가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이름값보다 측면 뒷공간과 최종 수비 라인의 간격을 누가 더 정확하게 공략하느냐가 중요하다. 카브랄의 대각선 패스와 누노다 코스타의 라인 브레이킹이 맞물린다면 카보베르데가 보다 선명한 득점 경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우루과이의 전방 운동 능력과 스페인의 점유 기반 공격 구조가 맞붙는 경기다. 우루과이는 누니에스와 펠리스트리의 속도를 활용해 스페인 수비 라인 뒤편을 빠르게 공략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발베르데가 중원에서 공을 운반하며 직접 공격 속도를 높이는 장면도 충분히 위협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공격을 위해 여러 선수가 동시에 전진한 뒤 공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중앙 간격이다. 우루과이의 미드필더들은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좌우 이동폭이 커지는 순간 서로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질 수 있다. 그 사이 하프 스페이스에 공간이 생기면 스페인은 굳이 위험한 패스를 시도하지 않고도 전방을 바라보며 공을 받을 수 있다. 페드리는 바로 이런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과 다음 패스의 방향을 결정하는 판단력이 뛰어난 미드필더다. 우루과이의 중원 압박이 한쪽으로 몰리면 반대편으로 공을 돌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자리를 지키면 그 앞뒤 공간에서 전진 패스를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페드리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우루과이의 최종 수비 라인은 계속 불편한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센터백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누네스가 아닌 스페인의 측면 공격수들이 배후를 파고들 수 있고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면 페드리에게 슈팅과 패스 공간을 동시에 내주게 된다. 오른쪽
오른쪽에서는 야말이 넓게 벌려 수비수와 1대1 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야말이 바깥쪽 돌파를 시도하면 측면 수비수가 뒤로 밀리고 안쪽으로 접으면 우루과이의 중앙 미드필더가 추가로 수비에 가담해야 한다. 그 순간 중원 간격은 더욱 벌어지고 페드리와 토레스가 활용할 공간도 자연스럽게 넓어진다. 반대쪽과 중앙으로 가는 토레스는 야말처럼 공을 오래 소유하기보다 수비수의 시야 밖에서 침투하며 마무리 지점을 선점한다. 그래서 야말이 수비 숫자를 끌어당긴 뒤 반대 방향으로 공이 넘어가면 토레스가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우루과이는 누네스의 폭발적인 침투와 발베르데의 중거리 슈팅을 통해 스페인 수비를 위협할 수 있다. 펠리스트리가 측면에서 수비수를 제치며 낮고 빠른 크로스를 연결하는 장면도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공격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전진하는 과정에서 중원 보호가 약해지면 스페인의 패스 전개를 끊어내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스페인은 급하게 공격하지 않아도 볼 점유율을 높이며 우루과이 수비 블록을 좌우로 흔들 수 있다. 그리고 상대 수비가 충분히 벌어진 순간 페드리의 전진 패스, 야말의 안쪽 돌파, 토레스의 배후 침투를 번갈아 활용할 수 있다. 볼을 더 오래 소유하는 팀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경기는 점유율을 장악하는 쪽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구조다. 우루과이가 압박 강도를 높이면 중원 뒷공간이 열리고 수비 라인을 낮추면 스페인이 박스 주변에서 공을 돌릴 시간이 늘어난다. 결국 우루과이는 공격적으로 나가도 부담스럽고 내려앉아도 스페인의 세밀한 패스와 측면 개인 능력을 버텨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래서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스페인이 점유율과 패스 숫자를 늘리며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페드리가 우루과이 중원에 벌어진 틈을 파고들어 전진 패스를 공급한다면 야말과 토레스가 다양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전술적 간격과 볼 소유 능력,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의 선택지까지 비교하면 스페인이 경기 전체를 통제하며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경기는 이란의 강한 전방 압박을 이집트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다. 이란은 타레민을 중심으로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시작하고 측면 미드필더까지 높게 전진시키며 빌드업을 끊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차 압박에 많은 숫자를 투입한 뒤 최종 수비선이 함께 올라오지 못하면 에자톨라의 뒤쪽과 센터백 앞 공간이 넓게 비어버릴 수 있다. 이집트는 바로 이 구간에 살라와 지코를 배치하고 짧은 패스로 압박을 벗겨낸 뒤 마르무시의 침투를 연결할 수 있다. 살라가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면 이란의 왼쪽 수비가 안쪽으로 끌려가고 그 순간 반대편에서 지코가 페널티 박스 전방을 점유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선수 중 한 명이 세컨드 라인에서 공을 잡는다면 강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으로 흐름을 단번에 바꿀 수 있다. 특히 지코는 왼쪽에서 안쪽으로 접어들어오며 오른발 슈팅 각도를 만드는 데 능하고 살라는 수비가 붙기 전에 빠르게 왼발 마무리로 연결할 수 있다. 마르무시 역시 상대 센터백이 전진하는 순간 뒷공간으로 곧바로 침투할 수 있어 이란의 느린 커버 구조를 직접적으로 흔들 수 있다. 반면 이란은 타레미의 연계와 가이디의 개인 돌파를 활용해 반격할 수 있지만 공격 숫자를 늘릴수록 공을 잃은 뒤 수비 전환 부담이 커진다. 티후아나에서 시애틀까지 이어지는 이동 일정도 체력 회복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변수는 후반 압박 강도와 수비 집중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란이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이더라도 그 압박을 90분 내내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시간이 흐를수록 살라와 지코가 세컨드 라인을 점령하고 마르무시가 최종 수비선 뒤를 공략하는 이집트의 공격 구조가 더욱 선명해질 수 있다. 공간 활용 능력과 공격 전환 속도 그리고 후반 체력 유지력까지 감안하면 이집트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낼 경기다. 이번 경기는 전력 차이만큼이나 볼을 소유한 뒤 공격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뉴질랜드는 크리스 우드의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해 벨기에 수비를 흔들고 바로바로 세스의 뒷공간 침투로 빠른 공격 전환을 노릴 수 있다. 클레이턴 루이스가 중원 압박을 벗겨낸 뒤 전방으로 정확하게 공을 전달한다면 뉴질랜드도 제한된 기회 안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여지는 있다. 하지만 벨기에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패스 경로를 선점하면 뉴질랜드의 전진은 자연스럽게 측면 롱볼과 이른 크로스에 치우칠 수 있다. 반면 벨기에는 브라이너가 중앙과 측면으로 오가며 패스 방향을 바꾸고 루카쿠가 최전방에서 수비수를 붙잡아두면서 공격 공간을 넓힐 수 있다. 포크는 넓은 측면에서 공을 받은 뒤 단순히 돌파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수비가 바깥쪽을 막으면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과 컷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그리고 벨기에 선수들의 탁월한 오프, 더블 움직임과 패스앤드 무브먼트가 이어지면 뉴질랜드는 공을 따라 수비 블록 전체를 계속 이동시켜야 한다. 이런 흐름이 반복될수록 뉴질랜드의 중원 압박은 점차 느슨해지고 수비 라인 앞쪽과 파이널 서드 지역에 벨기에 공격진이 활용할 공간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경기 막판에는 뉴질랜드의 체력 저하로 라인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도쿠가 넓어진 측면 공간에서 속도를 붙인다면 수비수 한 명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다. 루카쿠가 중앙에서 크로스와 침투 패스의 도착 지점을 선점하고 데프라이너가 후방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공을 공급하면 벨기에는 비교적 많은 슈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뉴질랜드가 우드를 활용한 공격으로 한두 차례 반격할 수는 있지만 경기 전체의 점유율과 파이널 서드 장악력에서는 벨기에가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후반 승부처에서 벌어지는 수비 간격을 도쿠의 돌파와 데프라이너의 패스가 집요하게 공략하면서 벨기에가 승리를 완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수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